제3회차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시민공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 60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서는 의정부시에서 제일 바쁘신 중에도 계속 참여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를 책임 있게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어 이제 큰 결실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시민공론장에 대한 박태순 위원장님의 설명 이후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와 군인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다시 전문가 토론회와 군인 토의 순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진행 방식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2회차 또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해 주셨을 거고요. 오늘도 역시 그 개인컵 다 소지하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개인컵을 이용하셔서 음료는 드시면 되겠고요. 또 점심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점심으로 좀 간단하게 준비하였음을 다시 한번 양지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회차 시작을 해볼 텐데요. 2회차까지 또 열심히 달려와 주신 우리 운영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회차하고 이제 3회차 맞이하는 시민 토론회인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또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많은 수고가 있으신데요. 오늘 그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우리 박태순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사람들이 요번에 또 토요일날 또 가냐? 그래가지고 그래 간다.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 이게 2회차까지 했는데 3회차까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 속으로 약간 걱정을 하면서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느낀 게 있었거든요.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다 썼는데 이 의정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잠재력과 저력이 있다고 실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실망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네, 거의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뭐니 해도 여러분들도 뭐 사전 설문조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에 의한 이렇게 행정이 되려면 첫 번째가 참여고요. 마지막도 참여예요. 참여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 시민공론장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시민공론장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또 묻고 또 시민들의 결정을 항상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 간에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서로 토라져 가지고 만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욕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모여서 우리가
막 3주 동안 했던 것처럼 모여서 논의하고 또 이견이 있는 건 이견이 있는 대로 남겨두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그 뜻대로 같이 실행을 하고 하는 이런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님들이나 자문위원님들 거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계속 참여하는 거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세요. 전문가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가장 바쁘신 분들인데 거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셨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시간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사실은 세 번째 시민토론회를 한 다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확실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1차, 2차 시민토론회를 하는 걸 보고서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40분, 50분 정도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드리는 거죠. 시장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3주간 정말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서 그 이전부터 노력을 했지만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내용을 이 시의 의정부시의 주인인 시민이 만든 내용을 시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 그 내용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전달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시간을 잘 지켜서 3시 40분까지는 우리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1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1 세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전하여서 신설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 수반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돈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세션 필요 재원에 관한 논의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발제할 두 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 지키. 필요 재원 마련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워킹 그룹에서 일을 했던 이봉국 교수입니다. 먼저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정지 현황하고 여러 가지 소학시설의 어떤 규모,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로 잡았던 이 자일동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유지로서 82,000 해배로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그 대략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서울시로 이어지는 하강암지 편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하를 한다면은 20m 이내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구상은 크게 지하하고 지상이 되는데, 지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다소 좀 많이 드는 것이 있고요. 지상화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적을 평면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하하는 방안으로 가지고 최저간을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모를 이제 산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시설은 평당 30제곱미터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2026년인가 27년인가 아마 그 내부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연계하도록 이렇게 이제 면적을 같이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자원 선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82,000 스퀘어미터 중에서 우리 지하화했을 때는 31,000 정도로 우리가 밀도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배치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에서 어떻게 최대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최대한 소각시설 양을 줄여서 소각장에 도달하게 하는 것들, 여러 연계 계획을 지하시설로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상 공간은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 편익시설하고 여러 가지 휴양시설 같이 넣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구상을 해서 전체적인 그 재원은 우리가 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익히 1일차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1,095억 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금 지침이 있습니다. 약 1.4배 정도 더 이렇게 지원하게끔 하는 국고 보조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약 1,53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경우 가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 폐기물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장 적환장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보면하면은 2,600억 정도가 소요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우리가 특히 말하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사실은 필수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의 경제성 분석 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다투고 해서 이것을 마련한 그런 방안이 되어 있고요. 민간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KIB에서 공공투자시설 관리센터라는 어떤 그 민자의 어떤 적극적 판단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그 수익성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이익금을 반반 나누는 시하고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데, 민간 투자가 열심히 그 지방 사업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기반적인 여러 가지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특히 재정 사업이나 민자 투자 사업이나 저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민자 사업은 이 부분이 되는데, 재정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입지 그리고 기술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정 사업으로 하면은 초기에
비용이 다소 좀 많이 든다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재정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외에 30억 정도의 더 지원 사업이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의지, 굉장히 재정 사업은 의정부에서 뭐 많이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시의 의지,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조언 이런 걸 듣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저는 재정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건의를 하고요. 민간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좀 짧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의 재정 손실이 운영 기간 동안 15년, 20년 동안 약 1,000억 정도의 시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재정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사업을 우선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사다리 시건에 사실은 우리가 국고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에는 없는데 무슨 일이냐? 먼저 그 재정 사업으로 타당성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면서 재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경자원센터는 지어와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하는 사업입니다. 권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종합타운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율동에 입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 가지 자원 해수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학로도 이기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운영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의 재정을 아껴주는 전략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역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 유지 관리, 시의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단계,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 조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학 시설이 마련되면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부터 지역 주민 조례를 만들어서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 의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굉장히 재정 사업과 같이 타이트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결론 부분에 참고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민단체 풀뿌리 실내의 대표 최경호입니다. 앞서 임봉구 교수님께서 잘 들리시죠? 네. 임봉구 교수님께서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재정적인 부분에 천착해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방식과 민자 투자에 대한 주로 자금과 관련된 것만 비교를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날인데 사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필수 공공재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필수 공공재라는 게 뭐예요? 필수적이라는 건 사실 뭐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사실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 하루도 안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공공재라는 건 이게 소위 말하는 비배대성, 비경합성인데요.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을 사용하면서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가 필수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정부, 저는 사실은 뭐 오늘 재정 방식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제로 해서 나왔는데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수비 범위와 재정 방식이라는 부분을 보면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 뭐 이게 보수적이냐 진보주의냐 말을 떠나서 지방정부는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순수 공공재 내지는 준공공재 영역에 제한돼야 한다는 게 보수주의인데요. 심지어 진보주의는 사적재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필수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재정 방식은 뭡니까? 이게 지금 진보나 보수 영역에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필수 공공재 공급시설을 설치 마련은 국비와 지방비로 감당하는 방식이죠.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감당을 하겠죠. 자, 우리가 환경 관련된 그 민자 투자 방식은 거의 BTO-A, BTO-알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름이 뭐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빌드, 민간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을 하죠. 그 다음에 건설 소유권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정부 예를 들면 이전합니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총 공사비 원금의 30%를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잠깐 자료를 드렸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 서희 건설을 다시 폐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제대로 안 뽑고 필요한 자원들도 제대로 안 쓰고 이런 문제. 민자 투자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BTO-알파가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업체가 투자한 원금의 70%에 대해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나머지 30%는 원금의 30%는 이자 지급을 보장해줘요. 근데 원금은 운영 수익을 통해 회수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여기서 원금은 운영 수익을 통해 회수하니까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기업체가 어떤 짓을 할지는 뭐 거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야 선으로 일하겠지만 민간 기업이 선으로 일하겠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눠가는데 보통 뭐 7대3, 5대5 이거는 뭐 조율의 조건에 따라 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의 비용 측면에 조절한 수익 부패기 가능성 항상 인터넷 처음 알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 투자가 항상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투자지 사실은 지급 보증된 채권 발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잔치예요. 즉 투자를 빙자한 채권, 투자를 빙자한 빚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어떤 업체가 제안을 한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짓고 BTO-알파를 하겠다. 이게 공공화수처리장은 30년이고 쓰레기 소각장은 보통 계약 기간이 15년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업체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지원 산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 아까 뭐 1,09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1,000억 정도가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민자 투자 200억 예상 시 국비지원금은 재정사업인 경우는 191억, 민자 투자 210억, 도비지원금 134억, 민자 투자 109억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부담액이 200억 정도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200억 정도 더 들어가지만 의정부시 부담액이 드러나지만 나중에 이 업체가 더 부풀리기를 해서 받아간 돈을 감안하게 되면 의정부 시민이 부담하는 돈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민자투자 장단점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뭐 민자투자 장단점 치면 거의 다 나오고요. 이 지방공무원 시험에도 보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민자투자 장점은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 부담 완화인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 부담 완화지만 이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 부담 완화된 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들어갑니다.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착각하고 있는데 투자 거저주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 원리금 원금의 70%는 원금과 이자 따박따박 받아가고요. 30%는 이자 보정해주고 나머지 원금 30%는 자기네가 불려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재정 방식을 이끌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 업체를 쓰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런 편리함으로 인해서 자금 부담은 결국 전부 다 누가 부담합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주에서 서희와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2019년에 의정부 시의회가 민자투자 제한을 반대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효율성보다는 여태까지 본 건 민간의 사익 추구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 위험 감소인데 재정 방식으로 민간 지방 정부가 행하지 않으니까 이걸 전부 다 민간 사업자가 떠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것도 결국 시민들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단점은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민간 투자하지만 나중에 다 회수합니다. 30%는 운영 수익을 통해서 회수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지금 공공화수처장 같은 경우는 민자투자를 결정이 됐습니다. 공공화수처장도 민자투자를 결정되는데 소래기 소각장도 또 민자투자를 결정된다면 이거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을 전가하는 거죠. 불확실성, 업체 리스크. 아까 서희 같은 경우 경주 근처에 아파트 사업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공공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독점 가격 이게 아까 공공필수라고 했죠. 의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만약에 민간 업체가 들어온다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거기서 독점 서비스가 발생하는 거면 독점 서비스는 독점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 다음에 친시민적인 그런 가격 형성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자, 민간 운영시에 발생하는 유행수 독점 서비스 운영이니까 독점 가격이 되겠죠. 민간 운영자의 기술 독점 그 다음 대체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민자도는 예를 들어 민자도가 비싸요. 그럼 옆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은 하나 줘버리면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플랜 B가 없습니다. 대체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시집행부의 공공서비스 개념과 이윤창출이 주목적인 민간기업의 극명한 차이인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은 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세 저항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요. 민간업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이거 경기중국환경연합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거 환경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천안시에서 민간 투자를 한 천안시에서는 15만 2천 원이고요. 청주시는 재정 방식인데 7만 8천 원, 약 2.4배 정도 더 비쌉니다. 자, 의정부는 현재 재정 방식이죠. 10만 6천 원이고 포천은 8만 7천 원입니다. 의정부보다 약 1.5배 정도 비쌉니다. 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방식 재정 민자료는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재정 사업 평균 톤당 처리 단가는 7만 4,500원. 민간 투자 평균 톤당 처리 단가는 17만 2천 원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감내한다는 겁니다. 의정부시를 사랑하며 현명한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시와 우리 자신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으로는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 자립도가 2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뭔가 묘안을 짜내서 재정 방식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정 방식 찬성, 민자투자 반대.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딱 정확하게 맞춰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말씀들이 점점 빨라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시간을 맞추면 1분서부터는
남은 시간 1부부터는 말씀들이 굉장히 빨라지시더라고요. 네, 이어서 의정부 씨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시 기획이상과 예산팀장 박혜경입니다. 예, 오늘 의정부시 재정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PPT는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인쇄된 책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7페이지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뭐 자원회수 설치 비용이나 재원 비용 같은 거는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재정 일반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예산 현황인데요. 최근 5년간 시 예산 규모를 보시면 2019년 1조 1234억 원에서 2023년 1조 485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사업과 경상경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시 중단과 공영개발 사업의 정산 지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 자립도와 그 다음 페이지 재정 자주도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지방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재정 자립도 22.6%, 재정 자주도는 48.14%로 경기도 내에서는 각각 26위와 31위로 재정의 자율성은 낮고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변수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3년 올해 예산 구성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리고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5,802억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방세는 2,365억 원 19%, 지방교부세는 1,769억 14%, 세액 수입은 455억 4%, 보존 수입도 내부 거래가 670억 원으로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세액 수입이 의정부시 자체 수입이고요. 그 두 개가 2,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라고 얘기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이전 재원으로 8,98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보조금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의 예산으로 시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큼을 증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인데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수요는 일단 시행되고 나면 축소 내지는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성향입니다. 그 사회복지비 증가는 우리 시 세출 예산 경직성을 높이고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세출 수요는 타 지출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을 보시면 경상 이전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 이전은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단체 보조금, 위탁금, 출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재정 여건인데요. 이거는 그냥 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시의 재정 운영 방향은 국가 재정 기조에 따라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경기 침체로 시작된 세수 부족은 대변수에 취약한 우리시 재정에도 영향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729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방채 신규 발행 최소화 기조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정부시 토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해졌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자원 마련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한 분이 토론을 하시는데요. 발표 듣는 동안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이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역시 직접 발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테이블에 있는 A4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말씀 주십시오. 네, 손 드신 분 이쪽에 1분 이내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흥선동 청계산 민우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장암동에 있는 기존 시설물의 면적이 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자일동에 지금 옮기시는 그 면적이 2,600여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암동의 그 시설물에 있는 그거에 확충해서 한 안건하고 현재 지금 그 자일동에 2,600여 평 정도의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면적을 해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에 관한 질문인지 재정에 관한 질문인지 조금 지금 재정에 관한 논의가 핵심적인 건데요. 일단 하여간 그거는 그 둘 사이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른 분 궁금한 게 그 재정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게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정을 의논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를 할 거냐, 지상화를 할 거냐, 그거는 먼저 결정해야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하화를 말씀하신 우리 이몽규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네, 또 기타 질문하실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네, 자일동의전 홍선표라고 합니다. 아까 의정부시에서 예산 가급적이면 일어서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산 얘기하셨는데 프로테이지 말고 좀 금액으로 해야지 소각장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각장 같은 시설 의정부 보니까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거 많더라고요. 건물도 막 짓고 공공시설 많이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소각장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의정부시에서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소각 시설과 관련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자일동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장암동에 있는 경우하고 이전에 했을 경우에 부지 관련돼서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의정부시에서 말씀하실래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 정확선 시설팀장입니다.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아까 면접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암동 같은 경우는 약 한 19,000 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폐율이 20%뿐이 안 돼가지고
약 한 3,700 제곱미터가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동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약 15,000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돼 있어가지고 약 한 9,000 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면적에 관한 거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지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 그 자율동에 지하화를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는 그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하하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하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했을 때 투자비는 다소 많이 들지만 약 2.4배 들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 친화적인 시설 또 지원 시설, 복지 이런 측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했을 때 그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대략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타당성 기본 계획을 하게 되면 정밀하게 다시 또 계산해야 됩니다. 네, 지하와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시민 참여단께서 중요한 제안 내용이기도 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의정부 시에서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지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 좀 해주시죠. 질의하신 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얼마나 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 그 금액 정확한 뭐 숫자상 금액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금액을 정확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고 앞서 설명한 그 자료 중에 세입 재원별 현황 자료와 세출 기능별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재원별 현황에서 도비 보조금과 국고 보조금이 47%인데요. 저희 시 올해 예산 1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7%이면은 약 5,8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7%를 제외한 나머지 52%에 대해서 시에서 기타 다른 시설에 투자를 하거나 뭐 공공 일반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민간 보조금, 뭐 위탁금, 출연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 기능별 예산에서 보시면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비용이 58%를 비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0%도 이제 일반 행정 비용으로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 자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1년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아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정해진 목적 사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비용을 빼면은 극히 적은 퍼센테이지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대체로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외부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그 재원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의정부 시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 제가 보여드린 산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민자 투자 금액이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비하고 도비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민자 투자 금액이 늘어난 만큼 그것에 대한 미래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가 되겠습니까? 시는 편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이거 다 부담하는 거예요.
공공화 처리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 국비가 1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총 사업비에서 원이자 부담금 빼고 30%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화 처리장과는 다른 입장이고, 그다음 민자 투자 금액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의 재정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시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 가해치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합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시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공공재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지하화가 됐든 지상화가 됐든 무조건 여기 1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자일동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 지하화되지 않는다면 자일동 분들에게는 두 번째 2차 가해를 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음식 쓰레기장 있잖아요, 자일동에.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가서 세워놓는다면 내 마당에 그게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하화로 들어가고 지상은 그 친시민적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땅히 돈이 1.4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연간 150억이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거 시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국비라든지 도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짧게 지금 이제 재정 부족을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는 더 이상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재정을 했을 그 부족을 이거를 재활용, 우리의 자원으로 아까 전에 지난해 말했을 때 열 에너지로 이걸 환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재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자원 회수해서 이걸 우리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거는 소각시설에 따른 현재의 수익 상황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원수란시설팀장 박은설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 소각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열이 생산됩니다. 그 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아마 이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약 한 9억에서 24억 정도의 그 전기를 생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료 에너지를 해가지고 연간 10억 이상의 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자원회수 시설이 뭐 자율적으로 이전되면은 다시 이제 전기 생산하고 열 생산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이제 이 수입, 세일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할 경우 그 수익이 민간한테 가는 건가요? 자, 시간상 이 정도만,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돼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민간 제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민간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수입을 민간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열 판매하고 전기 판매해가지고 한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을 지출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조별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2분인데요.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10분 정도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 투자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밀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소각시설 관련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하나는 재원 사업 방식으로 공공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네. 두 개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진행팀 여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투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앞서서 1, 2회 진행하시면 참여하시면서 투표 여러 번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지는 1번과 2번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40초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투표 시작하면은 그때 투표기에 1번 또는 2번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투표기 그 화면에 번호와 내가 누른 번호와 OK 글씨가 떠 있으면은 그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OK 번호가 없으면 다시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누르신 번호가 선택되는 번호이오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는 분이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연습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것일까요? 1번, 2번 있으니까 지금 연습해보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 누르셔야 됩니다. 시작! 화면에 투표기 화면 조그만 액정 화면에요. 누르신 번호와 OK라는 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뜰 겁니다. 진행자들께서 확인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카운팅 하겠습니다. 9, 함께 해주세요. 7, 6, 5, 4, 3, 2, 1. 네? 지금 저희가 51명이고요. 한 분이 투표 안 하셨습니다. 혹시 2번 번호 갖고 계신 분? 아, 네. 자리 비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50명 정원으로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50명. 1번이 민간, 2번이 재정. 1번이 민간 투자사업, 2번이 재정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 의제 투표는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한 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번 민간 투자 사업, 2번 재정 사업.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지금 1조에 선생님 오신 것 같습니다. 착석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선택을 좀 하셨나요? 네. 선택을 하셨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또는 2번을 누르시고 액정 화면에 OK 글씨가 떠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51명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네, 혹시 마음이 바뀌셨으면 다시 한번 누르시고 액정 화면에 OK 버튼 그 숫자 그 글씨가 떴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초가 남으면 함께 카운팅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수각시설 이전기 신설에 필요한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단들께서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자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재원 방안은 재정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5분 동안 쉰 다음에 11시 10분에 두 번째 논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